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된 62살 한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여자가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위험한 만남. 일주일에 한 번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던 두 사람. 아내가 있는 남자, 상처받은 여자.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차례를 건너뛴 밤입니다. 금지된 감정 앞에서 흔들리는 한 남자의 선택. 그리고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니어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외로움, 그리고 진짜 사랑의 의미를.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여자가 처음 내게 던진 말이었다. 스크린 골프장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예순을 넘긴 남자에게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이를 물어보시면 곤란한데요. 내가 대꾸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아직도 기억난다. 그녀의 향수 냄새, 복도에 울린 하이힐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 순간을. 3개월 전 그 시작. 환갑을 2해 넘긴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 박준영은 혼자 스크린 골프장에 있었다. 퇴직 후 2년 일주일에 2번은 이곳에서 공을 쳤다. 대기업 부장으로 33년을 일했다. 명예퇴직이라 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였다. 집에 있으면 아내가 잔소리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빴다. 골프장만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7번 홀을 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남자 둘, 여자 하나.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짜증이 났다. 집중이 안 됐다. 8번 홀. 어드레스를 잡으려는데 옆방 문이 벌컥 열렸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빌려도 될까요? 젊은 여자였다. 검은색 니트가 몸에 딱 붙어 있었다. 청바지. 얼굴이 붉었다. 술에 취한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저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자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목덜미가 하했다. 그녀가 돌아서자 복도에 향수 냄새가 남았다. 9번 홀. 샷을 준비하는데 다시 옆방 문이 열렸다. 이번엔 남자 둘이 나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들은 내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복도는 금연이었다. 연기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여기 금연입니다. 침착하게 말했다. 한 명이 비웃었다. 아저씨,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올해 62이었다. 하지만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운동했고 건강검진 수치도 괜찮았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무례한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요란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분명 나를 비웃는 소리였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골프채를 쥔 손에 땀이 났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퇴직 후 줄곧 이런 기분이었다. 투명 인간 같았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고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다. 10분쯤 지났을까? 옆방이 조용해졌다. 그들이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공을 칠 수 없었다. 가방을 챙겨 나왔다. 카운터 앞에서 그녀를 다시 봤다. 이수진. 아직 그 이름을 모르던 때였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 일행들이 실례를 많이 했죠? 목소리가 달랐다. 술 기운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다. 말투도 정중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려고 했다. 그때 그녀가 또 물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저도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람들은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당황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매하게 답하고 나왔다. 등 뒤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가 유리문 너머로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손을 살짝 흔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60이 넘은 남자가 왜 이러나 싶었다. 차에 올라타 룸미러를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늙은 남자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녀가 왜 내게 관심을 보였는지를. 그리고 2주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내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환갑을 넘긴 남자가 30살 여자에게 끌린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2주 후 금요일 저녁, 그녀는 약속한 적 없는데 나타났다. 같은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시간. 나는 6번 홀을 치고 있었다. 문이 노크됐다. 심장이 떨렸다. 왜인지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 이수진이 서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머리를 뒤로 묶었다. 화장이 진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실례했던 사람이요.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입술에 붉은 립스틱이 선명했다. 혼자 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쳐도 될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30분 후 그녀는 골프를 잘 쳤다. 스윙 폼이 깔끔했다. 나보다 나았다. 좋은 스윙이네요. 전 남편이 가르쳐 줬어요. 이혼하고도 골프는 계속했죠. 전 남편, 이혼.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태연했다. 9호를 마쳤다. 땀이 났다. 그녀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블라우스가 약간 젖어 피부가 비쳤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죠. 지난번 사과도 할 겸. 그녀가 말했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죠. 골프장 옆 카페. 조용한 곳이었다. 손님이 별로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다. 테이블에 앉자 그녀의 무릎이 내 무릎에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33이고요. 박준영입니다. 62입니다. 나이를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차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무슨 말인지 몰랐다. 뭐가 괜찮다는 건지. 그녀는 커피를 마셨다.
입술에 거품이 묻었다. 혀로 하얀했다. 나는 컵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약간 흘렀다. 긴장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휴지를 꺼내 내 손등을 닦아줬다. 부드러운 촉감. 따뜻했다. 5초쯤 지났을까? 그녀가 손을 뗐다. 손등이 화끈거렸다. 죄송해요. 버릇이에요. 사람 챙기는 거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저 원래 라디오 작가였어요. 심야 프로그램. 사연 읽고 음악 틀어주는 거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맞아요. 직업병이죠. 그녀가 웃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귀에 감기는 음색이었다. 라디오 목소리였다. 남편분. 아니, 전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입이 먼저 나갔다. 의사였어요. 정형외과. 바람 피워서 헤어졌죠. 간호사랑.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아팠던 기억인 듯 했다. 힘드셨겠네요. 뭐, 지난 일이에요. 3년 전이니까. 그녀가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 얼굴을 비췄다. 옆모습이 슬퍼 보였다. 그럼 박준영 씨는요? 결혼하셨죠? 네. 35년째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렇게 오래 사는 부부 드문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온 거죠. 솔직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식었다. 대화도 없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손을 뻗어 내 손등을 만졌다. 이번엔 더 오래. 10초쯤. 따뜻한 손이었다. 부드러웠다. 나는 손을 빼야 했다. 하지만 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했다. 외롭습니다. 인정했다. 처음으로. 저도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 손을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주변이 흐릿해졌다. 그녀만 보였다.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요? 친구. 그 단어가 이상했다. 30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친구일 수 있을까? 친구요? 네. 외로운 사람들끼리.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았다. 아니, 나쁜 줄 알면서도 원했다. 좋습니다. 대답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손을 놓지 않았다. 카페를 나올 때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주차장까지 그렇게 걸었다. 그녀의 체온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가 말하고 차에 올랐다.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팔에 남은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룸미러를 봤다.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녀를 만나기로.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 생각이 났다. 밥을 먹으면서도 샤워하면서도 누워서도 온통 이수진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62 먹은 남자가 33 여자에게 이럴 수 있나?
화요일 저녁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에 뭔가 달라졌어. 아내는 35년을 같이 살았다. 눈치가 빨랐다. 아무것도 아니야. 운동 좀 열심히 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우리 사이는 원래 그랬다.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목요일 밤 잠이 안 왔다. 핸드폰을 켰다. 그녀의 번호가 없었다. 카페에서 번호를 물어볼 걸 후회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처진 피부, 늙은 남자. 그녀가 왜 나를 만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돈? 외로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금요일 같은 시간, 같은 스크린 골프장. 그녀는 정확히 나타났다. 이번엔 빨간 원피스를 입었다. 목선이 깊게 파였다. 쇄골이 드러났다. 기다렸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우리 둘만 남았다. 골프는 안 치고 바로 나갈까요? 더 편하게 이야기할 곳으로. 어디요? 제 차에서요. 조용하니까. 위험했다.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백미러에 방향제가 달려 있었다. 장미 향이었다. 뒷좌석은 깨끗했다. 그녀는 시동을 걸지 않았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어두웠다.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이 진했다. 당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했다. 숨길 수 없었다. 저도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양손으로. 춥지 않아요? 춥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웠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 무릎 위에 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준영 씨,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무슨 약속이요? 거래요. 감정의 거래. 그녀가 내 얼굴에 손을 댔다. 뺨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숨이 멎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요. 당신은 내게 따뜻함을 주고 나는 당신께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불륜이었다. 정확히는 아직 아니었지만 그 경계 바로 앞이었다. 안 됩니다. 저는 기혼자고. 알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서로 부담 없이, 책임도 없이.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로 갔다. 머리카락을 만졌다. 전율이 흘렀다. 당신 외롭잖아요. 집에서, 아내 옆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게 지겨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오히려 더 세게 쥐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누가 다쳐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알면 돼요. 그녀가 더 가까이 왔다.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달콤한 향수 냄새. 키스하고 싶어요. 속삭임이었다. 나는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시에 불타올랐다. 안 됩니다. 마지막 이성이었다.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럼 이것만 해줘요. 그녀가 내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나를 만져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손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뺨, 턱선, 목. 피부가 매끈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좋아요. 이대로만 있어도 5분쯤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을 뗐다. 떨렸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다. 젖어 있었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왜 이래요? 당신도 원하잖아요. 원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뭐요? 양심? 도덕?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아팠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그녀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자기 가슴에 갖다 댔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빠르게. 내 심장 뛰는 거 느껴져요? 당신 때문이에요. 처음이에요. 3년 만에 이렇게 뛰는 거.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였다. 연기가 아니었다. 남편이 떠났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수면제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살고 싶어졌어요.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안고 싶었다. 위로하고 싶었다. 수진 씨,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부탁이에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이렇게 손잡고 얘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성이 무너졌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좋습니다. 대답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내 손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게, 짧게,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다.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가 부축했다. 조심해서 가요. 다음 주 금요일 여기서 또 봐요. 손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길 손을 봤다. 그녀의 입술이 닿았던 곳. 아직도 뜨거웠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 나는 선을 넘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그리고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3주 후 우리는 만났다. 4번째 금요일이었다. 같은 주차장, 같은 차 안. 이제는 익숙했다. 손을 잡고 얘기하고 때로는 포옹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화장이 번졌다.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렀다.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 재혼한대요. 그 간호사랑. 다음 달에.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헤어진 지 3년이나 됐는데.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떨림이 전해졌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안아줘서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나한테.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위로가 아니었다. 대체품이었다.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임시 방편.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화낼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수진 씨, 불렀다. 그녀가 나를 봤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나눌 뿐이죠. 그게 뭐가 나빠요? 서로 위로되잖아요. 나빠요. 당신도 나도 상처받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움켜쥐었다. 힘이 들어갔다. 싫어요. 당신마저 떠나면 나는 울음이 터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아직 젊어요.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당신이 좋은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거짓말이었다. 알았다. 그녀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상처를 잊고 싶었을 뿐.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고 도피예요. 그녀가 내 뺨을 쳤다. 딱이었다. 아팠다. 비겁해요. 도망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눈물이 났다. 내 눈에서도. 62 먹은 남자가 차 안에서 울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차에서 내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주차장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였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꺼버렸다. 지옥이었다. 매일 밤 그녀 생각이 났다. 손의 촉감, 향수 냄새, 울음소리.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15개. 읽지 않았다. 지웠다. 금요일이 왔다. 스크린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 집에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골프 안 가? 오늘은 쉬려고.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봤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 안 와? 아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앉았다. 35년 만에 제대로 앉았다. 둘이서 미안해 말했다. 아내가 나를 봤다. 뭐가? 당신을 소홀히 했어. 오래.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무관심했어. 둘 다 울었다. 조용히.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거칠었다. 집안일로 다른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다시 시작할까? 우리.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그녀의 체온이 낯설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봄이 왔다. 아내와 함께 걷고 있었다. 한강공원. 벚꽃이 흩날렸다. 아내가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아내가 말했다. 당신도요. 손을 잡고 걸었다. 자연스러웠다. 카페에 들어갔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창가에 앉았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심장이 멎었다. 이수진이었다. 남자와 함께였다. 젊은 남자. 30 중반쯤. 손을 잡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봤다. 잠깐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행복해 보였다. 아내가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아니, 비슷한 사람이네. 거짓말이었다. 마지막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나가면서 그녀를 다시 봤다. 남자가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녀도 사랑을 찾았구나. 진짜 사랑을.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집에 가서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아내와 함께 걸었다. 62의 나이에 나는 배웠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다른 외로움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손을 꽉 잡았다. 아내의 손을. 남은 인생, 이 손을 놓지 않기로. 그렇게 내 일탈은 끝났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따뜻한 잔향으로. 끝. 어떠셨나요? 60대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